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했던, 백현동 수사를 했던, 그리고 대북 송금 수사,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사위에서 벌어집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을 막 모욕을 했죠. 이 검사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발의에 아니 이게 민주당의 수사권 달라는 것인가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대통령실에서 질타를 한 것이죠. 오늘 4명의 그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탄핵 누구냐?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김영철 이 4사람인데 자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그러니까 강백신과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 수사를 했던 그리고 백현동 수사를 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 대북 송금 지금 이재명이 대북 송금 리스크에 걸려 있죠. 그리고 김영철은 그 전에 그때 장시호 씨와 그때 이제 특검에 나갔을 때 그런 그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짜라는 것이 또 밝혀졌던 그 검사인데 이 4명의 검사 중에 3명이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직접 이재명을. 그런데 이 검사들을 지금 탄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직무 정지가 목적이죠. 실제로 탄핵을 하려면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만약에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체 징계 문제나 이 정도 문제지 검사 옷을 벗기려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탄핵을 발의를 해서 이제 곧 처리를 할 텐데 처리를 하려는 것은 과반수로 탄핵이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인데 이 검사 탄핵은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하겠죠. 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한 6개월 동안 검사 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제가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 해부를 해드리고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게 탄핵을 하니까 대통령실은 결국 이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말이냐 뭐냐 이게 도대체.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해달라.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주문형, 맞춤형 수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수사하는 검사 마음에 안 들어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 그리고 다른 검사가 이제 하면은 이 검사는 나를 봐줄 것 같은데 그러면 탄핵 안 해. 이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가 존재하고 공수처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뭐냐면은 이 말이 만약에 검사들이 그런 비위가 있으면은 자체에서 징계 안 하면은 공수처 고발하란 말이야. 공수처.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할 테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공수처. 공직자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은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도 하는 것인데 고발하면은 그걸 다 패싱하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사 방해하고 그 다음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수사가 끝난 거는 법원에서 공소 유지를 검사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도 말을 했지만 상설 특검처럼 운영되는 조직이 공수처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우리가 특검을 지정하겠다. 특별검사를 지정하겠다. 그러면은 이 수사검사들을 특검하는 사람은 누구죠? 특별검사가 되는 사람은. 이 민주당 안대로 하면은 좌파 변호사들, 민변 출신의 좌파 변호사들이 특별검사가 돼서 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공수처, 문재인이 만들었죠. 문재인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것을 그냥 패싱을 하고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직무 정지가 되지는 않죠. 직무 정지가 안 되면은 이재명 수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재명 수사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재판 내에 나가서
이재명에게 징역을 때려야 된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탄핵을 해서 의결을 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일을 못하죠. 저번에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차장검사를 또 다른 뭐 비유가 있다고 해서 이 탄핵을 추진을 했었죠. 그때도 수사 지휘라인, 이재명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를 탄핵을 추진한 것도 직무정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정석 검사를 다른 데다가 발령을 내버렸죠. 발령을 내서 다른 또 차장검사가 투입이 돼서 수사를 했는데, 자, 이 검사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하면은 이 네 사람을 또 다른 데 또 발령을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사위에서 벌어집니다. 정청래가 위원장이 이러는 그 법사위에서 정청래 그때 제복 입은 군인들을 퇴장해, 일어나, 나가서 10분 동안 있어. 그리고 막 모욕을 했죠. 이 검사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자,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살펴드리고,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민주당의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산에서. 지금 뭐냐면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는 청원이 지금 뭐 9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치 난리난 것처럼 민주당이 90만 명 넘었다. 자, 온 국민이 90만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다. 지금 좌파 패널들이 지금도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이슈 집중해 보실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90만 명을 넘긴 데 대해서 입장을 모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입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탄핵은 사실 어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이렇게 소개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청원 90만 명 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그 속 이면을 한번 덜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다음 기사는 이것도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 검사 탄핵 이야기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었는지 어쨌든 한마디 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이원석 야 검사 탄핵 이거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직결탄을 날렸네요. 그런데 늦었죠. 진작 했어야 됩니다. 이원석은 그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술판 벌어졌다. 거짓말 했을 때 그때 한번 퇴근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침묵을 쭉 지켰죠. 검찰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는데 심지어 검찰청을 해체를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검사들을 수사관으로 신분을 다 변화시키고 직급도 현재 한 3급 정도 대우를 받는데 집단 강등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쨌든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이원석은 이제 9월 달에 임기가 끝나죠. 이원석 레임덕에 사실상 들어갔는데 일선 검사들이 이원석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이재명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과 주변 수사.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자기 조직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위압을 가해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탄핵이. 검사 탄핵안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좀 약한 것 같죠. 검사들이 지금 탄핵됐는데 어떻게 되면 좀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정치권을 질타를 하는 게 맞죠. 왜 정치권이 상권 분립을 훼손을 하느냐. 야당 대표 살리기야 구하기야 아니냐.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사를 원칙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은 돼가는 겁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번 탄핵안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방해고 보복이고 방탄에 해당한다 비판을 했는데, 특히 이러한 탄핵 추진이 재판을 받는 이재명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된 변호인, 그리고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서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라로 쓰러지는 것이다. 공당에서 이를 발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른 법치주의가 성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해외 토픽감인데, 이 정도 됐으면 검찰총장이 뭔가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해야죠.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탄핵하라가 아니고 옷을 벗는 것으로, 임기 9개월 남았지만은 임기 다 채우지 않고 옷을 벗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하든지, 그게 파장이 있겠죠. 검찰총장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 검찰에 대해서 아주 해체를 위한, 그리고 또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총장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정치권의 이 도전을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못해서 탄핵까지 왔으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나를 탄핵하라가 아니고 내가 왜 이원석 탄핵 안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조계에서 나도는 소문들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을 뿐더러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때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그 대북송금 가지고 이화영이 9년 6개월 나오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보고했다는 그 정황도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부탁해서 돈을 썼다. 이게 충분히 나왔다. 그 전에 이 대북송금까지 포함시켜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유창원 영장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죠. 그 중에서 대북송금 부분은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했는데 이화영 재판에서 증거가 다 적시가 됐죠.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기소했습니다. 그런 이원석 검찰총장이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겠죠. 자기들 강하게 수사를 한 4명의 검사는 탄핵을 하지만 수사를 강하게 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검찰총장을 왜 탄핵합니까? 탄핵 안 하겠죠. 그런데 나를 탄핵하라.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본인이 스스로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옷을 벗는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정치권이 총선 결과 이런 데 자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검찰 조직이 이 법대로 주저하지 않고 수사를 강하게 할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일단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 눈치 보지 않고 지금 수사를 좀 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돼 간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지금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지금 재판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지만은 1심 재판, 1심 판결, 구형, 1심 선고 곧 나오죠. 이게 저희들은 말로만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고 뭐가 100만 원, 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고 이 뭐 대북 선거면 수사 그 판결이 신속히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추가 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하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도 2년 동안 맨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말만 하다가 뭐 하나 놓은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계속 이 사법 방해를 한 부분, 본인이 뭐 단식까지 막 하고 또 동원해서 민주당 세력을 동원해서 탄핵하고 사법 방해를 한 부분 하나가 있고 하나는 검찰과 법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죠. 검찰은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있는 말, 그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법원도 그 전에 김명수 체제가 오래 지속이 됐죠. 재판을 폭탄 돌리게 하고 자기가 먼저 어떤 선거를 하면은 개딸들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폭탄 돌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재명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1심, 그리고 1심 전에 구형 몇 년, 징역 몇 년, 이런 말이 나오고, 실제로 1심에서 판사가 징역 몇 년, 아니면은 벌금 몇백만 원, 이렇게 때리면은,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에서 그런 이재명의 불안, 초조한 기색을 엿볼 수 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다른 언론사도 이 비슷한 기사를 쓰는데 이 제목을 아시아투데이가 아주 정확하게 다뤘다. 그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사법 리스크 압박에 심적 고통 호소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심적 고통. 어떤 식으로 호소를 했는가? 자, 기사 내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특혜 이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이 최근 자신의 측근들마저 연일 소환 조사하고 또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전 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일보 전 간부기자 출신입니다. 극단의 선택을 했죠. 그런 비보를 접하는 등 사면 초과에 처한 모양새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탓인지 이재명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소위 개딸에게 심적 고통을 호소하게 됐다. 자, 이 대목 잘 보시면은 일단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가 틀리는 순간이죠. 그때 그 대선 캠프에서 그러니까 이 준공직자인데 세종연구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선거법 위반 북부지검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동거래를 한 혐의를 받던 전 언론인 간부 한국일보 출신입니다. 김만배도 한국일보 계열사 출신이죠. 전 언론인 간부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사실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6번째 인물입니다. 그 전에 비서실장도 있었고 고 김문기 씨도 있었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6번째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또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하영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재명이 자신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위로 전화, 문자 폭탄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피로감을 호소한 것은 현재 이재명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 피곤해 죽겠어. 나 이제 좀 불안 초조하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밤에 이렇게 막 SNS 울리는 소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에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곳곳에서 부각되니까 고통을 호소한 것 아니겠나. 심지어 고통을 호소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이재명이 자기가 이게 자초한 겁니다. 한밤중에 지지자들에게서 막 이 SNS 오고 전화 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즐겼죠. 이재명은 SNS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 일을 계속해왔죠. 개딸들도 그렇고 전부 다 SNS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밤중에 심야에 이재명이 계속 SNS를 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지지자들이 막 SNS에 뭘 이야기를 무슨 막 그 지지하는 것을 보내면은 거기에 답신을 막 했죠. 한밤중에 답신을 해서 그거 굉장히 즐겼습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자기 지지층과 노는 걸 굉장히 즐겼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고 지금 굳이 또 그렇게 밤에 SNS 안 해도 이 자기 이제 따르는 맹목적인 개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찮아진 거죠. 이제 밤에 하는 게. 밤에 하는 게 귀찮아져서 좀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지층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당했다고 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이재명의 그러한 본색이 또 하나 드러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